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법은요. 명사절 목적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7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당연히 문법에 대해서 문법적 개념을 확인해 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잘 확인해야 그것들을 실제 문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 어떤 겁니까? 바로 예제에다 그 문법적 개념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법이 어떻게 문장에 적용되는지 좀 확인해 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학습한 문법적 개념과 예제에서 적용한 부분을 가지고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맞춰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절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볼 때 대표적인 명사절과 해석 방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명사절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대 주어 동사로 되어져 있는 대절이 우선 나올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whether, if로 되어져 있는 절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의문사로 되어져 있는 절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 방식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또는 주어가 동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whether i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어가 동사인지를 또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사 같은 경우는 자, where이 왔을 때는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when이 왔을 때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why가 왔을 때는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how가 왔을 때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것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how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방금 해석했었던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로 해석이 되지만 얘가 뒤에 형용사랑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는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냐면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또는 how much, how many 명사 주어 동사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명사가요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생략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 얘는 생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주어로 사용되었다 명사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명사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명사가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목적어를 명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문법적 개념은요. 의문사의 품사와 어순입니다. 자, 그 중에 우선 첫 번째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명사에 들어올 수 있는 애 누구누구 있는지 정리 좀 해봐야겠죠. 우선은 who 또는 whom입니다. 자, 두 번째 what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which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순 좀 봅시다. 자, who나 what이나 which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해줄 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져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가 되겠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경우?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줄 때는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애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what이라고 하는 게 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which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함께 쓰이고요. who도 마찬가지로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자, 이렇게 쓰일 때 어떤 명사인지 그쵸? 무슨 명사인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hat과 which 이렇게 두 개는요. 뭐로 쓰일 때 얘가 사물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는 거가 되겠죠. what과 which가요. 자, who는 그럼 누구겠어요? 이거는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도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뒤에 딸린 명사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사 포함되어져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이 어순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사에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when, where, why, 그 다음에 how가 있는데요. 자, how는 앞에서도 살짝 해석해서 봤었지만 how는 이렇게 하나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요. 이 앞에서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부사 역할을 해주고 뒤에 주어 동사가 구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는 경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how 뒤에 부사가 붙는 경우는 얘도 뭐가 되겠어요? 이 자체가 또 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맨 앞에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how 뒤에 형용사가 붙는 경우죠. 이거는요. 여기 원래 요 자리였던 게 how 때문에 앞으로 끌려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해주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 형용사가 이번에 명사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how는 형용사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이렇게 딸려서 붙어있는 그런 어순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ow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구성인데 이 명사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뭐가 있냐면요. 의문사절과 그 다음에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say가 혼합되어지는 그런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문사랑요. 그 다음에 do you가 나오겠고요. 뒤에 think, believe, say가 나온 상태로 퀘스천 마크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 들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뒤쪽에서 확인해 볼 그런 연습 문제 있는 문장인데요. 먼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의문사절은요. 이렇게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을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what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 즉 접속사 역할과 그 다음에 주어 역할 같이 해주고 있고요. 요 makes라고 하는 게 동사 역할, life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worth living이라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do you believe를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do believe가 이렇게 도치되어서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question 마크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시키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맨 앞에 뭘 놓고 이렇게 의문사를 놔두는 거죠. 여기선 주어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 뭘 넣어줘요? do you believe라 되어져 있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do you believe라 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makes 동사, life 목적어, worth living을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what do you believe라 되어져 있는 거 뒤에 makes 이렇게 나오면요. 갑자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요거를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그 문법적 개념들을 이제 실제 예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번입니다. I believe that success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 수능에서 나왔었던 예문인데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believ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believe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죠. 무슨 목적어? 명사절 목적어 되겠습니다. 얘는 명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대시 접속사가 되겠고요. success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입니다. a journey라 되어져 있죠. 얘가 보어가 되겠죠. not a destination 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얘도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병렬로 이 journey랑 destination이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우리가 해석에 맞춰서 해석해 줘야겠죠. 명사절이라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That success is a journey.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a journey, 여정이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뭐가 아니라요? Not a destination, 도착지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6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wonder whether or if I am on the right path in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가 지금 뭐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어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onder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whethe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겠다? 명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거 whether라고 if라고 되어져 있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쓸 수 있어요? 얘가 쓸 수 있는 형태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명사절로 쓸 수 있어요. 자, 명사절로 쓰일 때 쓰이는 형태 조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동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형태로 올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렇게 주어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로 쓸 수 있냐면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얘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로도 쓸 수 있냐면 얘는 여기서 쓰인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를 가지고 부사절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if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if는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사절 if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 때는 명사절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쓰임새도 단 하나예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요. 전치사 뒤에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whether과 if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anyway 그러면서 요 whether, if라 되어져 있는 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는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M이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on the right path라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는 뭐가 되겠다?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in life 얘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부사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이 궁금합니까? Whether I am on the right path in life.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뭐에 있어서? In life, 인생에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 can impact how you perceive weight. Dark colors look heavy and bright colors look less so.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color,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can impact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에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how 절 나와져 있습니다. how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weight까지가 이렇게 목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how 절 무슨 절? 명사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참고로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있어요. how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절 또 what으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 절 있죠. 이런 애들은요 둘 다 항상 뭐가 된다?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 어떤 역할로 오든 둘 다 명사절로 쓰이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ow 안에 봅시다. 얘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perceive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가 되겠고요. weight라 되어져 있는 게 목조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한 문장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impact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끊어갈게요.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How you perceive weight. 어떻게 당신이 무게를 인식하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Dark colo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look이 동사가 되겠고요. heavy는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nd 접속사죠. bright color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look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입니다. 자, less so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보어인데 so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것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뭐였어요? heavy라고 하는 친구를 갖고 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dark colors, 어두운 색들은요 look heavy, 무거워 보인다. 끊어갈게요. and bright colors look less so. 그리고 밝은 색들은 look less so. 덜 so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번 Find out what gives you joy and do it. It will identify your valu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뭐로 되어져 있다?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 주어 you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find out이라 되어져 있죠. 얘가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 자, 그리고 w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을 다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어디까지? 조이까지요. 자, 그리고 and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nd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do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it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뭐가 생략됐다. 똑같이 주어 you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find out에 걸려져 있는 이 what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명사절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안에도 봅시다. 이 what이 뭐로 쓰였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접속사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역할도 하더라? 주어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give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join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find out, 찾아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 찾아내요? 명사절, what절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do it, 그것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할게요. it이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ll identify,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기억해 주시고요. your values,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이라고 하는 것, 이 앞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해줄 거래요? 너의 가치들을 will identify,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70번 예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17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haven't decided what I should buy for Parents'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n't decid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능동형입니다. 자, what부터 시작해서 day까지가 전체 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명사절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안에 보시면 what은 지금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should buy가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목적어는 바로 요 what이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for 전치사, parents day는 명사니까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haven't decided, 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무엇을요? What I should buy, 무엇을 사야 할지를요. 자, 이번에는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해 주셔야겠죠. For Parents' Day, 어버이날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2번입니다. Never mind whose fault it is. Instead, fix the probl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never mind 되어져 있죠. 자, never는 이렇게 빈도 부사가 되겠고요. mind는 지금 명령문이죠.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mind는 동사 원형 구성입니다. 얘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hose fault it is라 되어져 있는 얘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명사절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번에 whose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whose라고 되어져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whose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it은 주어입니다. it가 동사겠죠. first라 되어져 있는 제가 명사로서 보어인데, 자, 요 whose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요 first를 꾸며주고 있는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whose fault가 전체가 it에 걸려져 있는 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나오는 것만 생각해 봤는데 목적어 대부분 잘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모두 나올 수 있다, 보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Never mind,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요? Whose fault it is,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요. 자, instead 들어갑시다. 여기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ix가 지금도 명령문입니다.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겠고요. fix는 동사 원형으로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problem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합시다. instead 대신에 fix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뭐 하셔야겠습니까? 연습 문제 풀이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163번부터 169번까지 그리고 173번부터 176번까지는 분석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7번 같은 경우는 영작해 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주의 깊게 문제풀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강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3번부터 연습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강의 보시기 전에 모두 다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3번입니다. I think the first duty of society is justic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think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져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first duty라 되어져 있는 부분 나오고 있죠. 여기 더부터 시작해서 justice까지가 전체 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바로 요 자리에 대시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요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대시 결국 명사절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구성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 대는 뭐였겠어요? 접속사였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고요. The first duty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of society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justice는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생각해요?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The first duty of society 사회의 첫 번째 의무는 is justice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eurologists remind us that our warm-blooded mammals dream every nigh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neurologi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remind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s라고 되어져 있는 거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대절이 뭐가 되겠구나? 직접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되겠다? 명사절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죠. 자, 이 that은 접속사 역할만 해주면 되겠고요. Our warm-blooded mammals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좀 주어가 길죠? dream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every night은 시간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부사구 이렇게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학자들은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무엇을요? 대절을 상기시키는 거죠. 모든 온열 포유류는요 매일 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5번입니다. Only time will tell you whether your hard effort will pay off.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only ti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이게 time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will tell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자, you가 간접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ether절 나와져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of까지가 전체 다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 명사절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hether은 접속사 역할을 해줄 거고요. Your hard effort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ill pay off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pay off는 이어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끊어갈게요. 무엇을요? 자, whether 나왔으니까 뭐뭐인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당신의 hard effort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요 will pay off 성공을 거두게 될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번 되겠습니다. Early humans wondered why the moon looked different every nigh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Early human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onder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y부터 시작해서 night까지가 이렇게 다 목적으로 쓰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절이 되겠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y는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moo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look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different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보어가 되겠고요. every night은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참고로 every 뒤에는 항상 뭐 취한다? 단수명사 취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죠. night s 안 붙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humans 원시 인류는요 wondered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궁금했어요? 바로 명사절이죠. Why the moon looked different? 왜 달이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해서요. 언제요? Every night, 매일 밤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7번이 되겠습니다. Explore often, you will know how small you are and how big the world i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 you 생략되어져 있고요. Explore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opt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know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고요. how부터 시작해서 are까지 또 how부터 시작해서
is까지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각각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and를 기점으로 뭐로 쓰였다? 병렬 구조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둘 다 뭐로 쓰였다? 명사절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how절은 언제나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에도 봅시다. you가 주어가 될 거고요. are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how는 접속사 역할과 스모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뒤에도 봅시다. the word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how는 접속사 역할과 얘 big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big은 전체 다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ow가 부사로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re often, 종종 탐험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한 문장 끊겼고요. you will know,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끊어갈게요. how small you are,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를요. 자, 그리고 how big the world is,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ust show people we love how much they mean to u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must show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must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여져 있고요. 자, show 이거 뭐뭐 해주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people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 나와야겠죠. 자, 근데 we love가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어디가 직접 목적어냐면 how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we love는 뭐냐? 얘는 이렇게 앞에 있는 people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그 안에 좀 보시면 we가 지금 주어가 되겠고요. love가 동사입니다. 근데 뭐가 생략되어져 있네요? 바로 대시 생략되어져 있었던 거죠.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 같이 해줘야 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구성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뒤에 how much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봅시다. day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mea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how라고 하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해주면서 much랑 연결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how many나 how much 같은 경우 그냥 한꺼번에 뭐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접속사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요. much라고 하는 게 지금 셀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to는 전치사, us는 이렇게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ust show. 원래는 간접 목적어까지 가는 게 좀 더 올바르겠지만 we love가 있어서 좀 끊어갈게요.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요? People will love.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무엇을요? How much they mean to us.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9번 가겠습니다. I wonder how many wishes a star can gi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onder, 얘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how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구나? 목조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명사절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how는 항상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how many wishes a star can give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a star가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can giv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자, how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억하자? how many를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many가 앞에서처럼 much처럼 단순히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oasis를 꾸며주는 역할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자, 뭐가 궁금해요? How many wishes a star can give. 얼마나 많은 소망들을요 별이 들어줄 수 있는지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이 되겠습니다. The police will announce who is responsible for the crim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polic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announce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ho부터 시작해서 뒤에 crime까지가 전체 다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명사절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 who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responsible,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for the crim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경찰은요 will announce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무엇을요? 명사절이죠. Who is responsible for the crime? 누가 그 범죄에 책임이 있는지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4번 가겠습니다. The past doesn't decide who we are. The present do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the past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doesn't decid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부정형이네요. 자, who we are 여기가 이렇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이 되겠죠. 그러면서 who는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we가 주어입니다. are이 동사죠. 그러면서 이 who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보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The past, 과거는요. doesn't decide,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부분 봅시다. The presen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does, 여기가 동사인데 이 does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대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주는 경우죠. 이렇게 둘을 활용해서 갖고 올 때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주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뭘 갖고 오겠다? 여기 decide 부분을 갖고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부분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the present does라 되면 현재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뭔데요? 바로 decides who we are이 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현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7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ell me which color you like better. pink or blu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명령문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어 유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tell은 동사 원형 쓰였죠. 동사가 되겠고요. me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whi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명사 절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lik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which color가 which는 접속사 역할, 그러면서 which의 color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죠. which color 전체가 like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better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ell me, 나에게 말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요? Which color you like better? 어느 색을 너가 더 좋아하는지를요.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pink or blue,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참고로 파란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anyway, TMI였고요. 자, 넘어갑시다. 17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죠. 어떤 거? 의문사랑 그 다음에 do you believe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do you believe가 가운데 이렇게 삽입절로서 들어가져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makes life worth living은 what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이 what이 뭐였겠다? 의문사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what이라고 하는 게 의문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akes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어 있고요. life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rth liv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겠다? worth living이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do you believe 부분은 아까도 봤지만 do believe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치되어져 있어서 얘가 동사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mark도 달려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do you believe 하면 여기 먼저 끊어서 얘를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무엇이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드나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7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7번은 영작하는 거였죠. 자, 이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릴러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 스릴러 영화에서 요거는 부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사 앞에 구성될 것 같고요. 주인공은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기가 주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알지 못했다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쪽 좀 보시면요. 자신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요. 믿을 수 있을지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믿을 수 있을지를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고요. 누구를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얘가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도 해줘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성해야겠어요? 그 스릴러 영화에서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줘야겠고 뒤쪽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에서는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친구가 이렇게 앞에 먼저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릴러 영화에서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 좀 활용해야 되겠네요. 맨 앞에 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In the thriller movi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뒷부분 구성해 봅시다. The main character 여기 나와져 있죠. 얘가 주인공이니까 the main character. 그리고 나서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되겠죠. Didn't know 여기가 동사로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전체 구성해줘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저기 보이네요. 누가 보여요? whom 보이시죠? who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순으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이렇게 he 있죠? whom 사용했고 he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동사 쓰려고 했더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ould랑 trust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uld trust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In the thriller movie, 그 스릴러 영화에서 the main character, 여기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didn'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whom he could trust, 이렇게가 전체 목조가 되는 거고요. 안에도 보시면은 he가 주어, could trust가 동사, 그러면 whom은 접속사 역할과 목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요 he가 뭐예요? 요 메인 캐릭터를 대신해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영작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절, 목적어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명사절, 목적어에 대한 문법적 개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예제에서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연습 문제에서 실제 문장들을 좀 확인해 보고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명사절, 목적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다? 복습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